기체 반응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3 내용인데요. 고등부 내용 중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걸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괜찮죠? 해볼게요.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이 모든 기체가 반응을 할 때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 라고 말하냐면 부피비가 성립한대요. 부피비가 성립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수소 기체를 누구랑 반응시킬 거냐면 산소 기체와 반응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얘들을 반응시켜서 무슨 기체를 만들 거냐면 수증기 기체를 만들 거예요. 이걸 생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일 이삭이 이걸 실험을 한 거야. 양을 똑같이 넣어줬어. 수소 기체 10 넣어주고요. 산소 기체 10 넣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항상 누가 남냐면 산소 기체가 남더래요. 선생님이 남는 걸 써주기 위해서 그 화살표 좀 길게 써볼게요. 다시 써드릴게요. 자, 이 10, 10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항상 남냐면 산소가 이렇게 남더래. 산소가 얼마 남았냐면 5ml가 이렇게 남더래. 그래서 수증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그럼 자, 10 중에 5가 남았으니까 얼마만 반응한 거야? 15. 다시 10 중에 5가 남았어. 5. 그렇지, 5가 반응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10하고 5가 반응했으니까 15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ml가 만들어지더래, 수증기가. 자, 하나만 더. 수소기체 20ml를 넣었어. 산소기체를 20ml를 넣었어. 그런데 누가 남는다고? 산소가 얼마 남을까? 10이 남더래. 그리고 수증기가 얼마가 만들어지냐면 20이 만들어지더래. 이 실험을 한 거야. 그러면 산소가 20 중에 10이 남았으니까 10만 반응했네? 그치? 그러면 보세요. 10대 5대 10이네.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네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0대 10대 20은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 그럼 얘네들은 부피비가 있나 보다. 부피비가 2대 1대 2인가 보다 라는 걸 얘가 정립을 해. 그래서 진짜로 이게 맞는지 세 번째 실험을 합니다. 수소기체를 처음부터 20ml 넣어줬어. 산소기체를 10ml 넣어줬다? 남은 거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남은 거 없었어. 남은 거 없이 수증기가 얼마가 만들어졌냐면 20ml가 만들어지더래. 그럼 이거 맞죠? 2대 1대 2가. 괜찮아? 이해했어? 네. 2대 1대 1을 이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이 정립을 합니다. 수소기체 20ml. 즉 산소기체보다 수소기체가 2배 더 크게 반응을 시키면 수증기가 항상 수소랑 같은 양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드려.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러분, 수소는 2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의 공간을 그리고 우리가 수소라고 쓰세요. 써요. 그리고 산소는 1개의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다 산소를 써요. 그리고 반응을 시킨 다음에 누구를 여기다가 이제 얘들이 채우냐면 수증기 기체를 2칸을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 이렇게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부피비가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게일 이삭이 뭘 넣냐면 여기다가 원자를 넣습니다. 우리 알아요. 원자가 뭐죠? 원자가 뭐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야. 그 기본 입자는 쪼개져야 쪼개지지 않아요? 쪼개지지 않아요. 그렇죠?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게일 이삭이 이걸 증명할 때는 분자라는 개념이 없었어. 뭐만 있었어? 원자라는 개념만 있었어. 그래서 보시면 이 부피 하나에 수소 입자를 하나를 이렇게 그려요, 얘가. 그리고 여기도 수소 입자를 이렇게 하나 그려요. 그리고 여기는 산소 입자를 이렇게 그려요. 하나를 이렇게 그려요. 됐죠? 그러면 이 입자를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야 돼. 왜냐면 질량이 보존된다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질량이 보존되려면 원자의 이 종류와 개수가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수소 입자를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는데 얘가 문제네? 얘를 어떻게 넣어야 되지?
계일 이상이 이렇게 반을 잘라서 놉니다. 이렇게 반을 잘라. 반을 자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원자는 절대로 쪼개져야 쪼개지지 않아요? 쪼개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 누구 입자가 쪼개졌어요? 산소 입자가 쪼개지네. 산소 원자가 쪼개지는 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뭐야? 산소 원자가 쪼개지잖아? 그럼 이 계일 이상 말은 틀린 거야?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런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몇 대 몇 대 몇이 나와? 2대 1대 2가 나와. 그래서 계일 이상의 친구인 아보가드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계일 이상이 했던 게 맞는데 도대체 계일 이상이 뭘 잘못했지? 아보가드로가 뭘 증명해내냐면 이 안에 원자가 아니라 뭘 넣어야 되는구나? 분자를 넣어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아보가드로가 요 입자 안에다가 분자의 개수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넣어요. 해볼게요. 자, 보시면 두 칸 이렇게 그리고요. 보시면 이렇게 수소기체 분자 하나를 이렇게 그립니다. 잘 봐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할 게 얘는 분자는 몇 개야? 덩어리니까 하나야. 근데 원자는 몇 개지? 2개. 그렇지. 원자 2개야. 꼭 기억해. 그러면 분자 하나 넣었어요. 얘도 분자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맞죠? 오케이. 여기다가는 이렇게 산소 분자를 넣습니다. 분자는 하나지만 원자는 2개야. 됐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요렇게 넣고요. 요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해석해 볼게요. 얘 분자 몇 개예요? 하나. 덩어리 하나죠? 근데 원자는 몇 개죠? 3개.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분자가 하나 들어가죠. 산소 원자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죠.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일 이삭이 말한 부피비는 결국에 누구의 비와 같더라? 분자수의 비와 똑같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정명을 하냐면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똑같으면 같은 부피 안에 동일한 누가 들어가 있냐면 분자수가 동일하다고 얘기해. 다시 기체 종류 상관없이 온도와 압력만 일정해주면 같은 공간 안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어를 증명한 사람이 아보가드로야. 그럼 봐봐. 우리 저희 예전에 배웠던 거 잘 보세요. 수소기체가 H2야. 산소기체가 O2야. 이거 반응해서 수증기 기체가 H2O지요. 그죠?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원자의 종류는 맞아요. H하고 O. 자, 우리 개수만 한번 맞춰볼 텐데 H가 2개고 H 2개인데 산소가 2개인데 여기 산소가 몇 개야? 하나죠. 그래서 앞에다 2를 썼었죠. 그럼 산소 원자가 2개가 되고 수소 원자 몇 개가 돼? 네. 그래서 앞에다 2 쓴 거 기억해요? 네. 네. 그러면 이 앞에는 큰 숫자를 개수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1. 그렇지. 뭐하고 똑같아요? 부피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왜 어렵냐면 화학 반응식을 쓰셔야 부피비를 구할 수 있어요. 즉 부피비가 분자수의 비인데요. 그 분자수의 비는 화학 반응식에서 누구의 비하고 똑같아요? 개수비하고 똑같아요. 즉 개수비를 구하고 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화학물을 모르시면 쓸 줄을 모르시면 여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유형으로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선생님이 칠판을 한번 지우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보자. 무슨 유형이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건 고체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액체는? 안 돼요. 뭐만 돼요? 기체만 돼요. 맞아요. 기체만 돼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걸 문제에서 냅니다. 이게 뭐죠? 산소. 이게 뭐야? 아니고 산소. 산소. 그럼 이게 뭐죠? 이산화탄소. 맞아요. 자, 이거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 탄소가 고체예요. 얘하고 얘는 기체가 맞거든요. 근데 이 탄소가 여러분 연필심의 고체거든요. 그러면 기체 반응원칙 성립해야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죠? 얘 성립 안 합니다. 요 화학 반응식 고르시면 절대 안 돼요. 됐지요?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형 1번은 난이도가 하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거 어떤 문제냐면 화학 반응식을 가르쳐줘. 예를 들어 볼게요. 화학 반응식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무슨 기체? 수소 기체. 자, 이거 무슨 기체? 염소 기체. 그러면 요렇게 되죠. 뭐라 이거야? 염화수소.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기 원자가 수소 원자 2개고 염소 원자 2개죠? 근데 여기 하나씩 있네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렇지. 문제에서 요거를 그렇게 알려줘요. 자, 그럼 문제 내드릴게요. 수소 기체가 10ml가 있었습니다. 내가 염화수소 기체를 만들고 싶어요. 염화수소 기체를 생성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염소 기체는 얼마이며 필요한 염소 기체는 부피가 얼마이며 생성된 염화수소는 부피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야. 염화수소는 부피가 얼마예요? 라는 걸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개수 보고 부피비를 알 수 있어. 이 개수가 결국에 누구라고 했지, 선생님이? 이 개수가 뭘 의미한다 했지? 분자의 수, 그치? 분자수비라고 했죠. 근데 이 분자수비가 누구랑 똑같았지? 누구랑 똑같았어? 부피비하고 똑같았어. 그치? 그럼 몇 대 몇 대면? 1대1대1. 그렇지. 1대 1대1. 2. 그치? 그럼 수소가 지금 1일 때가 10이래. 그런데 염소도 똑같이 1대 1이니까 얼마 필요해? 10ml 필요해. 그러면 염화수소는 2니까 얼마 만들어져? 20. 그렇지. 이렇게 풀면 돼. 쉽죠? 쉽죠?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가 제일 낮은 거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난이도가 중상이에요.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을 쓰게 유도합니다. 잘 봐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을 한대요. 반응을 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가르쳐 줍니다. 생성된 암모니아 기체가 20ml라면 질소와 수소는 각각 얼만큼 필요합니까? 질소하고 수소는 각각 몇 밀리리터가 반응했습니까? 이런 문제야. 그럼 지금 화학 반응식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자, 화살표 넣으시고요. 자, 여기에 반응물을 넣어요? 생성물을 넣어요? 반응물, 그치요? 그럼 뭐가 반응했대요? 질소와 수소. 자, 질소 뭐야? N2, 오케이. 수소는? H2, 오케이. 그 앞에 더하기로 표시하시면 되죠. 그럼 뭐 만들어졌대? 암모니아 뭐죠? 그렇지, NH3. 잘했어요. 자, 원자의 개수 한번 맞춰볼게요. 질소 원자가 몇 개죠? 근데 여긴 몇 개예요? 하나, 그 앞에다. 2를 붙여요. 그럼 질소는 해결이 됐는데 수소가 몇 개가 돼버려? 6개. 근데 여긴 몇 개야? 2개지, 그 앞에다? 그렇지. 오케이, 그럼 봐요. 다 했어. 개수비가 몇이야? 1대. 그렇지. 그게 곧 뭐하고 똑같냐면 부피비하고 똑같아. 그럼 문제. 암모니아 기체가 20이었대. 2일 때 20ml네? 그러면 1일 때는 몇 ml? 10ml. 3일 때는? 그렇지. 30ml. 그래서 필요한 기체는 질소는 10ml, 수소는 30ml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여기에 플러스로 분자수도 많이 물어봐요. 만약에 질소 기체가 분자수가 100개가 있었대요. 그러면 반응하는 수소 분자는 몇 개고 암모니아 분자는 몇 개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분자수도 결국에 누구에 비하고 똑같아요? 개수비하고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1일 때가 몇 개래요? 100개래요. 여기가 100개래. 그러면 3일 때는 몇 개야? 그렇지. 그래서 300개가 필요하고요. 2일 때는 200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죠?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시험 문제. 반응물질의 총 부피와 생성물질의 총 부피는 항상 갖다 받아들여요.
반응 물질의 총 부피와 생성 물질의 총 부피는 같다. 자, 반응 물질의 총 부피가 얼마니? 40이지요. 이 생성 물질의 총 부피는 얼마야? 같아요? 아니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피는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어때요? 같아요. 질량 보존 법칙, 그지? 질량 그램은 같아요. 허나 부피는 달라요. 큰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끼어 들어가서 항상 합이 같지 않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같아요. 그죠? 여기가 1대1이었잖아. 10, 요거 10. 10이니까 얘 20인데 그렇게 더해서 20 된 게 아니라 1대1 2기 때문에 20이 된 거야. 이해했죠? 자, 반응 물질의 총 부피와 생성 물질의 총 부피는 같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체크하시고 마지막 유형 세 번째 가기. 유형 세 번째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에 표가 나오거든요. 잘 봐요. 반응 기체라고 나오고요. 그 옆에는 반응 후 남은 기체라고 알려줘요. 남은 기체라고 알려주고요. 여기 생성 기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험을 보통 3개를 이렇게 합니다. 실험 1, 2, 3이라고 해놓고 반응 기체가 A, B인데요. A가 10ml 반응했고 B가 10ml 반응했대요. 근데 남은 기체가 누구냐면요. 선생님 마음대로 A가 5ml 남았대요. 그러면 C라는 기체가 생성이 되는데 그 C라는 기체는 얼마가 생성이 됐냐면 10이 생성됐다라고 문제 1번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럼 2번, 3번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야. 요거 20 반응하고 요거 20 반응하면 기억은 얼마 남어? 이유는 얼마 생성돼? 하나 더 할게요. 자, 디귿이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반응한 B의 기체가 선생님 마음대로 40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A가 얼마 남았냐면 5ml가 남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리을은 얼마입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쓰는 게 시험에 나와. 난이도가 제일 높거든요. 잘 들어봐 주세요. 하나를 완전히 오픈해준 이유가 뭘까요? 이걸 가지고 뭘 알아라? 부피비를 알아라. 부피비를 알아라. 저 하는 거 잘 봐요. A가 10ml고 B가 10ml를 반응을 시켰는데 A가 얼마 남았대요? 5가 남았대요. 그럼 얘는 얼마 반응한 거예요? 5ml 반응한 거야. 그러면 이거 갖고 우리 난다. 5대 10대 10이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 그렇지. 1대 2대 2라는 걸 이게 알아요. 1번 가지고. 아, 부피비가 1대 2대 2구나 라는 걸 알고 그대로 2, 3번에 적용하면 돼요. 해볼까요? 얘가 1이래요? 얘가 2예요. 1대 2가 돼야 돼요. 누가 남을까요? A가 얼마 남을까요? 10. 그렇지. 그래서 답이 여기 A 10ml 쓰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1대 2대 2예요. 그럼 10대 20대 여기도 2 나와야 되니까 얼마? 20. 그렇지. 그래서 20ml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잘하네. 세 번째 갈까요? 세 번째도 몇 대 몇으로 만들어야 돼요? 1대 2. 자, 2일 때 40이래요. 그럼 1일 때 얼마예요? 20. 근데 애들이 여기다 20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 남은 물질도 같이 더해서 써야 돼요. 이해돼? 네. 그것 때문에 애들 실수 많이 해. 남은 물질까지 더해서 같이 쓰셔서 25 중에 20만 반응한 거야. 기억나? 오케이. 그럼 여기 얼마 써야 돼? 40. 아, 잘한다. 오케이. 40 쓰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물질과 에너지 출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질이 화학 변화를 하거나 물리 변화를 할 때 에너지가 반드시 출입되거든요. 자, 에너지 출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슨 반응부터 할 거냐면 발열 반응부터 선생님이 강의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얘기야. 그럼 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열 에너지를 먹는 걸까 버리는 걸까? 그렇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야.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 부르거든요. 그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냐면, 자, 세로축이 온도고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열 에너지를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 지금 반응물인데 에너지가 엄청 많아. 그런데 앞으로 될 물질이 에너지가 적은 물질이야. 그러면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괜찮죠? 그럼 봐봐요. 제가 이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현재 발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주위로 열을 다 버리겠죠?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주변은요, 열 에너지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얻었죠? 그럼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 꼭 기억해. 발열 반응을 하고 나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높아져요. 그런데 주의할 점. 요 삼각 플라스크 안을요, 반응계라고 부르거든요. 반응계는 제외해야 돼요. 반응계는 제외하고 주변 온도만 높아져요. 주변 온도만 높아져? 그럼 여러분들이 발열 반응의 예를 고르세요 라고 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즘에 여러분이 잘 들고 다니는 손난로예요. 손난로 핫팩. 그렇지.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금속인 철 들어있거든요. 아, 이 금속이 산소랑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산화금속이 돼요. 즉 산화철이 돼요. 그때 열 에너지를 막 버려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하나 더. 눈이 많이 오면 뭐 뿌리죠? 제설제 뿌리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혹시 읽어볼까요? 이거거든요. 염화칼슘. 오케이. 염화칼슘이요. 오케이. 염화칼슘이요. 뭐하고 만나면 물하고 이렇게 만나요. 물하고 만나면 얘네들이 나눠집니다. 뭐로? 칼슘 이온하고 이렇게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막 쏴요. 그래서 이 물이요, 얼어요, 얼지 않아요? 얼지 않고 녹아버려요. 그리고 혼합물이 되었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인 어는 점이 점점 내려가요. 무슨 말이야? 온도가 내려가도 절대로 얼다 얼지 않는다? 얼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야. 됐어요? 오케이. 하나 더. 중화 반응이 있어요. 중화 반응이 뭐예요, 선생님? 중화 반응은요, 산성하고요, 염기성이 반응을 해서요,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이요. 자, 이렇게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을 하면 물과 염화 나트륨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중성이 되는 반응에서 중화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중화 반응이라고 해서 발열 반응으로 넣으시면 돼요. 하나 더요. 호흡하고 광합성 중에 누가 발열일까?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지. 그치? 호흡이야. 오케이. 여러분, 호흡을 하게 되면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열 에너지로 여러분 체온이 36.5도가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호흡도 발열 반응의 대표적이에요.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요.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 말씀을 드릴게요. 흡열 반응은요, 왜 흡열 반응을 하게 되냐면, 나 에너지가 너무 낮아. 반응 물질 에너지가 이렇게 너무 낮아. 근데 앞으로 될 물질이 에너지가 높은 애야. 에너지가 너무 높은 애네? 그럼 그 차이만큼 뭐 할까요? 에너지를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부른다?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 그럼 생각해봐. 내가 요 안에서 흡열 반응을 할 거야. 여기가 반응계인데요. 얘가 주변 열을 자꾸 다 흡수해. 열을 다 흡수하면 주변은 열 에너지를 얻어요, 잃어요? 그렇지. 그래서 주변 온도는 낮아집니다. 대표적인 실험이 여러분이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요. 염화 바륨하고요. 수산화 나트륨 반응식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넘겨볼까요? 넘겨서 실험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36쪽이요. 36쪽에 실험 2 보실까요? 나무판 위에 뭘 올려놓는데요? 그렇지. 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안에다 뭘 넣는데요? 수산화 바륨. 수산화 바륨하고요. 그렇지요. 잘 봐요.
염화 암모늄은 NH4Cl이라고 쓰고요. 수산화바륨은 BaOH2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자, 몰라도 돼요. 자, 이것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실험할 때 실험하기 전에 삼각 플라스크 밑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셔놔요. 그러면 이 물이 뭐로 변할까요? 얘가 열 에너지를 막 흡수해요. 그럼 맞아요. 물에 있는 열 에너지를 다 흡수해서 얘가 얼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얘를요 들어 올리면 나무판도 같이 딸려 올라가요. 얼어가지고 이 둘이 붙어요. 오케이? 그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은 무슨 반응입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쓰실 줄 아시면 됩니다. 지금 그 옆 페이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